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트렌드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분석에 의한 미래사회 전망인 메가 트렌드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미래 트렌드 분석에서 시장과 수요 규모 예측을 위한 중요한 요소인 인구에 대한 통계 수치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트렌드의 정의와 분류. 자, 미래 산업의 메가 트렌드를 학습하기 전에 메가 트렌드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먼저 트렌드란 무엇일까요? 시대의 추세, 조류, 유행을 의미하고 패션, 마케팅, 경제 동향 분석 등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하는 것을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가 트렌드는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조류를 뜻하는 것으로 탈공업화 사회, 글로벌 경제, 분권화, 네트워크형 조직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트렌드는 메가 트렌드만 있는 것일까요? 트렌드는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봅시다. 트렌드는 마이크로 트렌드, 패드, 트렌드, 메가 트렌드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마이크로 트렌드는 인구의 1% 정도에 의해 이끌려가고 있는 작은 트렌드, 단기간 동안 소수의 열정적 집단이 동조하는 작은 변화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패드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한정된 지역에 유행한 뒤 사라지는 것, 일시적 유행, 마이크로 트렌드보다 동종의 범위가 넓고 지속시간이 조금 더 긴 일시적 유행을 말합니다. 트렌드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1년에서 5년까지 지속되고 모든 영역은 아니더라도 상당수 집단, 영역들의 동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메가 트렌드는 10년 이상 지속되는 경향이 있고 모든 영역 및 사회 대다수의 동조와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한 성격의 변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미래 사회의 메가 트렌드. 지금부터는 현대 사회를 둘러싼 거시적 환경을 분석하여 미래 사회의 메가 트렌드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ICT 혹은 6T로 대변할 수 있는 미래 기술을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메가 트렌드의 정의 및 특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메가 트렌드는 30년까지 세계적 규모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 변화 흐름으로서 회피하거나 변형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 대한 메가 트렌드를 여러 가지 방법과 분야별로 분석한 자료는 많은 세계적 유수기관들이 계속하여 발표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많은 분석 자료 중에서 2017년 일본의 유명 민간 기업에서 발표한 메가 트렌드 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트렌드 자체도 중요하지만 분석 자료에서 나오는 각종 전문 용어 및 참고 자료도 반드시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스미토모 상사 글로벌 리서치는 10가지 트렌드를 종합 분석하여 3가지 메가 트렌드를 선정한 2050년을 향한 산업 메가 트렌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분석을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50년 세계 인구는 100억 명에 근접하고 주요국의 소득이 약 3배 정도 증가하며 인구의 6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IoT 및 AI의 발달은 공유경제의 놀라운 발전을 가져와 50년 세계관이 크게 변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즉, 디지털 데이터와 자연현상, 기기 동작 등 동적 데이터의 시작화와 같은 센서에 의한 로그 데이터 수집, AI, 딥러닝 등 핵심 요인이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겁니다. 스미토모 상사 글로벌 리서치는 향후 수급 변화에 따른 사업 기회를 구분했을 때 3대 산업 메가 트렌드로 모빌리티, 농업 테크, 헬스케어를 선정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부족, 광물 자원 부족, 식량 부족, 물 부족, 인프라 부족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온난화, 고령화, IoT화, 글로벌화, 제3차 산업화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각 항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선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에너지 부족,
광물자원 부족, 식량 부족, 물 부족, 인프라 부족이 있습니다. 에너지 부족에는 비전통 에너지 개발, 대수심 에너지 개발, LNG, CNG 이용 확대, 2차 회수 기술,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있고, 광물 자원 부족에는 자동화, 무인화, 갱내 채굴, 리사이클, 대체 소재 개발, 나노 가공 기술, 해저 광물 자원이 있으며, 식량 부족에는 농지 확대, 관계 정비, API 인풋 향상, 병충해 내성 유전자 조작, 농업 ICT, 식물 공장, 가공 설비, 저은 물류망, 식품 리사이클이 있습니다. 물 부족에는 도시화에 따른 물 부족, 해수 담수화, 수질 개선, 공업 용수, 광업 용수, 수압 파쇄용 용수, 물 리사이클, 업용수, 점직 관계가 있고, 인프라 부족에는 철도, 도로, 공항, 항만, 병원 등 인프라 민영화, PPP, 신흥국에서의 거대 도시계획, 선진국 노인프라 갱신이 있습니다. 이어서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는 온난화, 고령화, IoT와 글로벌화, 제3차 산업화가 있습니다. 온난화에는 원자력, 재생에너지, 대형 축전지, 스마트 커뮤니티, 제2, 제3세대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수소사회, 고효율 석탄 화력, CO2 저장이 있고, 고령화에는 고령화, 의료사업, 간병사업, 예방의료사업, 건강사업, 고도 선진의료, 재생의료, 유전자 진단 맞춤형 의료, 실버 산업이 있으며 IoT화엔 IoT, 빅데이터 마케팅, 자율주행, AI 딥러닝, 핀테크 블록체인, 간병 로봇, 의료 농업에서 ICT 활용, 드론 무인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가 있습니다. 글로벌화, 전 세계 플랫화에는 노동력, 이민의 유동화, 글로벌 기업의 비대화, FTA, EPA 발전, 자금 거품 제어 필요성, 가상 통화, 오픈 이노베이션, 두뇌 경합 교육 사업 발전, 팬데믹 대책, 프론티어 확대가 있고, 마지막으로 3차 산업화엔 세계적 이시와 국경을 넘어선 이시 확대, 고용의 서비스업으로 전환, 신흥국 서비스업 발전, BOP 사업, 소액 금융 지원, 멀티 옴니 채널로의 전환, 뉴로 마케팅이 있습니다. 산업 메가 트렌드 10가지 중 글로벌화 전 세계의 플랫화에 대해 좀 더 살펴봅시다. 글로벌화 전 세계의 플랫화 항목 중 FTA, EPA 발전이 있었는데요. 한 번쯤 FTA와 EPA를 들어본 적이 있죠?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유무역협정인 FTA는 자유무역화를 위한 무역 장벽의 제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경제협력협정인 EPA는 투자, 인적 자원의 이동, 정부 조달, 비즈니스 환경의 정비, 국가 간 협력 강화 등을 폭넓게 다루며 체결국 간 경제 협력을 극대화하여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경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차이점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도 특히 일본은 EPA의 형태로 경제 통합을 실현하고 있으며 이미 싱가포르, 멕시코, 필리핀, 태국 등과 EPA를 체결하였고 다른 국가들과의 FTA도 서두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2004년 협상이 중단되었던 한일 FTA를 EPA로 추진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을 말합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하여 참고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이어서 10가지 중 3차 산업화도 및 몇 가지 항목을 알아볼까요? 3차 산업화의 항목 중 BOP 사업이 있었는데요. BOP 사업이란 개발도상국의 빈곤 해소와 위생 개선을 수익 창출로 연결시키는 사업을 말합니다. BOP는 직역하면 피라미드의 밑바닥이란 뜻인데 소득계층의 최하층인 저소득층, 빈곤층을 의미하죠. BOP 비즈니스는 2004년 미국 미시간대 프라할라드 교수가 잠재 구매력이 큰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빈곤층은 소득 수준이 낮은 반면 40억 명이 넘는 인구와 5조 달러로 추산되는 거대한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제품을 팔아서 얻는 수익은 작지만 전체 판매량을 산출하면 결코 작지 않은 수입을 거둘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과 빈곤층 입장에서는 필요한 제품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3차 산업화의 항목 중 뉴로 마케팅도 살펴봅시다. 인간의 욕구는 단지 5%만 겉으로 드러나고 95%는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사고, 감정, 학습의 95%는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95%의 법칙을 주창함으로써 뉴로마케팅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효과도 이제는 언어나 문자가 아닌 뇌파와 뉴런에 의한 뉴로 커뮤니케이션에 따라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소비자의 두뇌 활동을 분석해 마케팅에 접목하는 뉴로 마케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뇌 속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뉴런이나 소비자들이 자각하지 못하는 무의식적 반응을 분석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기법입니다. 스미토모사의 이 차트는 굉장히 많은 분석과 시사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일본 기업답게 거시적인 것은 물론 미시적인 세세한 항목까지도 각 트렌드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10가지 트렌드를 훑어가면서 분석하여 보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해하기 쉬운 항목이지만 추가로 설명한 글로벌화, 전 세계의 플래터와 3차 산업화에 있는 항목은 여러분의 학업, 창업뿐만 아니라 사회활동과 깊숙이 연계된 지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스미토모사의 차트에 나온 10가지 트렌드를 종합 분석하여 모빌리티, 헬스케어, 농업테크 3가지 메가 트렌드를 선정하였습니다. 모빌리티부터 알아볼까요? 기존 자동차 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멀티모달 서비스 사업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EV화, 자동운전화, 자동차 내 엔터테인먼트 발달, 공유 형태 등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들인 키보드, 마우스 이외에 음성인식, 제스처인식, 디바이스 펜, 행동인식, 터치인식 등 기타 생체인식을 활용해 특별한 장치 없이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여 사용자 중심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하여 참고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인구에 대한 통계 수치. 앞에서 분석한 여러 미래 사회에 대한 자료나 경제 동향 분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인 인구에 관한 것입니다. 기술에 관한 트렌드를 공부하기에 앞서 인구에 대한 최신 자료를 분석하여 보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각종의 예측, 동향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구라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겠죠. 세계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전 세계 인구수 2017년 각종 통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인구뿐 아니라 각 국가별 인구도 한번 살펴볼게요. 세계 인구, 정부, 경제, 사회, 미디어, 환경, 식량, 물, 에너지, 건강의 주제와 그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즉 세계의 다양한 주제의 통계를 실시간으로 나타내주는 사이트인 월드미터에서는 실시간으로 출생 신고되는 전 세계 인구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7년 6월 말 현재 기준으로 그 수는 75억 1484만 7334명입니다. 한동안 60억 인구라고 알고 있었는데 정말 많이 늘어났군요. 2017년 현재까지의 인구 증가 숫자는 약 4천만 명 정도인데요. 7천만 명가량이 새로이 태어나고 3천만 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결국 1년에 거의 1억에 가까운 인구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집계되지 않은 숫자까지 생각하면 더 많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나라별 인구 순위의 경우 중국이 압도적인 1위일 줄 알았으나 의외로 인도와 4천만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중국은 13억 8,800만으로 1위, 인도가 13억 4,200만으로 2위입니다. 물론 중국의 경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 숫자가 많아 15억은 좋게 넘는다는 설이 있습니다. 3위는 3억 2천만 명의 미국, 4위는 2억 6천만 명의 인도네시아입니다. 일본은 1억 2천만으로 11위를 기록했고 태국이 6,800만 명으로 20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5,070만 정도로 27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나라별 인구 증가율을 살펴보면 작년 대비 인구 증가율의 경우 아프리카 국가들이 상위권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니제르가 무려 4.1%의 증가율을 보였고 부룬디, 우간다, 차드, 앙골라, 감비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년 대비 0.4%의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이는 수치로 환산하면 20만 1,038명에 이르는 숫자입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심각한 출산율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듯합니다. 일본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0.22%의 인구 성장률을 보여 최종적으로 27만 8,504명의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세계 인구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엔 경제사회국에서는 세계 인구가 매년 약 8,300만 명 정도씩 늘어난다고 발표했는데요. 다음 수치를 토대로 확인 가능하듯 개발도상국들의 출산율이 점점 더 높아져 1,000만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중국은 13억 8,800만으로 1위, 인도가 13억 4,200만으로 2위입니다. 물론 중국의 경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 숫자가 많아 15억은 좋게 넘는다는 설이 있습니다. 3위는 3억 2천만 명의 미국, 4위는 2억 6천만 명의 인도네시아입니다. 일본은 1억 2천만으로 11위를 기록했고 태국이 6,800만 명으로 20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5,070만 정도로 27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나라별 인구 증가율을 살펴보면 작년 대비 인구 증가율의 경우 아프리카 국가들이 상위권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니제르가 무려 4.1%의 증가율을 보였고 부룬디, 우간다, 차드, 앙골라, 감비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년 대비 0.4%의 증가율을 보였는데요.